고등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도덕 예상문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1강에 이어서 14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게 되면요. 자, 롤스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제가 1강에서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니부어입니다. 그런데 롤스도요. 니부어와 더불어서 거의 매번 출제되는 사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제외가 되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니부어나 롤스 같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롤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롤스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자, 제1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중한 인간에게 똑같이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기본적인 자유는 이제 기본권적인 권리,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이제 자유는 똑같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만 있다 그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롤스는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되어야 한대요.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있죠.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보호하고 배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데요. 근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요? 국가가 나서야 되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국가에서 행하는 복지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지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혜택이 더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더 커지죠. 근데 이 복지권은 국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큰 정부, 국가를 다른 말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그래서 롤스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전통사회에서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신분의 제한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직책과 지위가 개방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를 동일하게 줬다 그래서 결과가 같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회균등의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는 게 있어요. 자, 장애인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한 이유가 단순히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취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자기가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실시해서요. 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장애인을 뽑는 그런 기업에는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권을 줘서 뽑을 수 있게끔. 근데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합격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 이게 이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이제 롤스의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롤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중간에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끝까지 안 읽으셨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끝까지 읽고 푸셔야 됩니다. 자,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되. 자,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차등이죠. 아, 이거 그러면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답을 고르시면 안 돼요. 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보장하되 후세를 위한 절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하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뒤에 있죠. 지위를 공정하게. 직책과 지위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건 뭐예요? 기회균등이죠. 그쵸? 그래서 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은 기회균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고 푸셔야 됩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권위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국가 권위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본성론이 있습니다. 본성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절대 혼자 살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대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동의론은 이제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홉스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 이 합의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만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혜택론인데요. 이 혜택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휴미라는 사람인데요. 국가가 개인들한테 공공재나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함으로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제 휴메의 혜택론입니다. 자, 그래서 동의론이냐, 본성론이냐, 혜택론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뭔가 문제를 꼬아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이제 관점인지 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 국가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국가에. 자, 이거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휴미 주장하는 혜택론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